근데 검찰이 처음에 그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를 허위 인터뷰라고 프레이밍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허위 인터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 인터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72분 전문을 공개한 그렇죠. 거고 예. 그게 어떻게 1억 6천 500만 원짜리 인터뷰입니까? 내가 볼 땐 그냥 카페에서 둘이 잡담을 나눈 것 같던데. 그리고 그 내용이 노출이 되면 김만배는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추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김만배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무만한 모든 거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뭐 김용 전 부위원장의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 측 그 이재명 측에 대해서 선거 자금을 줬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술을. 그러면서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유동규는 자기가 추가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는 거니까 유동규의 이 진술은 진실하다. 법정에서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만배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나가면 수사무마나 뭐나 새로 수사를 받아야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네. 김만배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전문을 한 2번 통독을 해봤습니다. 예, 그 대화록 전문을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던. 근데 보니까는 이거는 뭐 인터뷰도 아니에요. 그리고 허위로 확정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내용들이 조영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정말 허위다라고 하는 그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아니에요.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의 대화였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대화력 전문을 보면 김만배 씨가 신앙님 그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한테 대장동 사업 경과를 상세하게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정도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뭐 만약에 그게 그 정도 그게 억대 금품을 받은 사전 기획 인터뷰라면 몇 번 더 만났어야죠. 정제되게 했어야죠. 근데 9월 15일에 그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한 그 72분이 그거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만배는 영장이 한번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2차 구속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간에 그럼 언제 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왜 굳이 뉴스타파입니까? 뉴스타파가 그렇게 엄청 뭐 대선을 판을 뒤집을 만한 영향력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와 가까운 심지어 김만배는 홍성근 회장한테 50억을 2번 빌려줬어요.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그렇다면 머니투데이에는 뭐 여러 뉴스원 통신사 뉴시스도 있고 하잖아요. 네. 훨씬 더 큰 규모의 언론사가 있는데 굳이 왜 신앙님 전 의원이 그때 당시 뭐 뉴스타파 대표입니까? 전문위원은 여기 편집회의 관여를 일절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런 아쉬움은 솔직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보도를 하면서 3월 6일 보도를 하면서 대화록 전문도 같이 공개해서 좀 저희 독자들이 균형감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전문을 공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때는 나머지 뭐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예. 박영수 특검을 선임하는데 내가 개입했어. 그렇죠, 뭐. 그리고 최순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진 걸 막아줬어.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방적인 얘기라서 확인이 안 되는 건 다 이제 뺀 것 같고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은 그 전에 이미 제가 보니까 2021년 10월 6일에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시작됩니다. 이 의혹이.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언론에서 계속 다뤘던 의혹이에요. 네. 그리고 저도 JTBC에 있었을 때 2월 21일, 28일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다 나온 거고 예. 김만배의 육성이다. 그렇죠. 그 외에는 새로운 건 없는 거였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뉴스타파에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한 11월쯤인가 신앙님 그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늦게 한 겁니까? 3월 6일은 너무 대선이 임박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더군요. 그 자체가 뭐 저희 그 한상진 기자한테 넘어간 게 3월 4일. 맞아요. 뭐 이렇게 이틀 전. 예.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렸고 하냐 마냐도 굉장히 경론이 안에서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다 밖에 알려지지 않고 생략한 채 그냥 1억 6,500 받은 기획 인터뷰, 허위 인터뷰다. 그냥 이 프레임만 딱 갇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신앙님 전문위원이 사실 몰래 녹음을 했잖아요. 사실은 김만배 씨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김만배 씨도 이제 그 신앙님 선배가 저한테 사과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신앙님 그 전문위원은 그거를 늦게 배달한 거는 자기가 몰래 녹음을 했고 이걸 또그 김만배한테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그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김만배 씨가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는 좀 뭔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좀 본인이 그렇게 늦게. 말씀을 하시고 예, 예. 뭐 제가 듣기로는 김만배가 이제 구속돼 있으니까 최대한 그 측근들을 통해서 이 파일을 녹음 파일을 몰래 했는데 녹음을 몰래 했는데 이걸 사용하겠다는 걸 허락을 받으려고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 그렇죠. 11월에 들은 얘기예요. 예, 예, 예. 그것 때 그런 과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김만배 신앙님 그 음성 파일은 뭐 결국에는 검찰이 그 증거로서 밝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돈이 오갔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다 몰랐으니까요. 네.